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大家好，我是金老师. 오늘은 사과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는 균형입니다. 균형. 그 의미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형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예문을 함께 볼게요. 균형을 잡다, 균형을 이루다, 균형을 유지하다, 균형을 잃다. 네, 잡다, 이루다, 유지하다, 잃다라는 동사와 함께 자주 쓰입니다. 잡다의 뜻은 파워라는 뜻이죠. 네, 이루다는 웨이츠, 유지하다도 웨이츠, 잃다는失去의 뜻입니다. 이렇게 뒤에 잡다, 이루다, 유지하다, 잃다라는 동사와 자주 쓰인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세하게 예문을 보겠습니다. 계단에서 균형을 잃어 발목을 다쳤다. 走楼梯的时候歪了脚了. 네, 여기에서도 균형을 잃다라는 형식으로 나왔죠? 네, 두 번째 예문은요. 학교는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为了给学生提供营养的配餐，学校得努力. 네, 여기에서도 보면 균형 잡히다라는 동사로 쓰고 있죠. 네, 위에서 균형을 잃다, 아래에서 두 번째는 균형이 잡히다라는 동사와 함께 쓴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명사는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의 뜻은 정见,偏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固定观念, 네, 고정관념을 이야기합니다. 예문을 함께 보시면 선입견이라는 명사 뒤에 두 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죠. 네, 선입견을 가지다, 선입견을 버리다. 자, 여러분 가지다의 뜻은 네, 따이저라는 뜻이고요. 버리다는 扔掉 또는 放弃의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아래 조금 자세한 예문을 볼게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为了客观地判断情况得放弃成见. 네, 여기에서도 선입견을 버리다라는 동사가 함께 오고 있죠. 네, 두 번째 예문은요.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不能带着成见去判断别人. 네, 여기에서도 보면 선입견을 가지다라는 가지다 동사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입견은 뒤에 가지다, 버리다라는 동사와 함께 자주 쓰고요. 네, 뜻으로는 成见, 偏见, 固定观念 등을 나타낸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뭐뭐를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1번 책임감, 2번 창의성, 3번 선입견, 4번 인내심. 네, 답은 선입견이죠. 네, 위에서 저희가 공부했듯이 선입견을 가지다, 뒤에 가지다 동사를 함께 가지고 오는 명사입니다. 첫 번째 책임감은 责任感이죠. 그쵸? 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다른 편견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을 잘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네, 2번 창의성은 创意性이라는 뜻인데, 네, 창의성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할 때 쓰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다가 잘 어울리지 않고요. 인내심은 렌나이신을 얘기하죠. 네,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다도 좀 어울리지 않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진 3번이 답이 되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부사 부분입니다. 후지의 부분. 네,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부사는 총 3가지의 부사가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사는 간혹입니다. 네, 여러분 간혹이라는 부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다면 아마 가끔이라는 부사는 본 적이 있죠? 네, 가끔이라는 부사는 저희가 중급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사인데요. 5월이라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그쵸? 네, 간혹이라는 부사 역시 가끔의 뜻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요. 그 뜻으로는 가끔 한 번씩, 네, 5월 이츠라는 뜻을 가집니다. 예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간혹 완치되기도 한다. 患不治之症的病人偶尔也会被治好. 네, 여기에서 보면 간혹, 네, 아주 가끔 완치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예문은 친구가 무심코 한 말에 간혹 상처를 받는다. 偶尔被朋友无意说的话伤心. 네, 여기에서도 보면 간혹, 네, 아주 가끔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간혹이라는 뜻을 가끔으로 바꿔 쓰셔도 문제는 없지만, 네, 고급에서는 간혹이라는 부사가 가끔을 대신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과 가끔이 유의어로 쓰인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편하시겠죠? 두 번째 부사는 힘껏입니다. 네, 여러분 힘껏의 껏이라는 이 모양의 단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우리 중급 때 마음껏, 정성껏, 힘껏 이렇게 뒤에 껏을 자주 가지고 오는데요. 뜻은 진리의 진,全心全意의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힘껏의 뜻은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힘이 리의 뜻이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의미로는全力를 나타내거나 또는 진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문을 함께 볼게요. 문이 잘 열리지 않아 손잡이를 힘껏 밀었다. 자, 이 문장에서 힘껏 밀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네, 진리더 토일러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아래에 보시면 경기 마지막에 힘껏 찬 공이 들어가서 경기에서 이기게 되었다. 네, 힘껏 차다.全力踢라고 하겠죠.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힘껏은 힘을 다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동작성을 가진 동작 동사가 자주 함께하게 됩니다.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힘껏의 뜻은 진리, 全力의 뜻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부사는 장차입니다. 네, 장차의 뜻은将来라는 뜻인데요. 의미는 앞으로 또는 미래에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예문을 함께 볼게요. 나는 장차 어른이 되어서 의사가 될 것이다. 将来我长大了想成为医生. 네, 여기서 보면 장차, 즉 나는 미래에 어른이 되면 의사가 될 거예요 라는 뜻이죠. 두 번째 예문은요.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장차 인류가 위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不保护环境将来人类会危险的. 네, 여기에서도 보면 장차 미래에 인류가 위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죠. 네, 여러분 장차라는 부사 뒤에 문장의 형태를 잘 보셨나요? 네, 장차 의사가 될 것이다, 을 것이다라는 미래형이 나오고 있죠. 장차 인류가 위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을지도 모른다라는 미래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라는 부사는 뒤에
시제가 미래형을 가진 문법과 함께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연습 문제입니다. 칸샬린 시티. 박 대리는 어려운 일도 잘 해결하는 유능한 사람이지만 뭐뭐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1번 간혹, 2번 결코, 3번 장차, 4번 힘껏. 네, 답은 1번 간혹이죠. 그 사람은 어려운 일도 잘 해결하는有能力的人, 그쵸, 유능한 사람이지만, 但是偶尔, 그쵸,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라고 반대어가 나와야겠죠. 결코의 뜻은 绝对라는 뜻으로 뒤에는 绝对不怎么样이라는 不의 동사가 나와야 되고요. 장차는 뒤에는 미래형 어미를 가지고 온다라고 했죠. 하지만 여기에는 기도한다라는 문법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뒤에 미래형을 가지고 와야 하는 장차라는 부사와는 함께 어울릴 수가 없겠죠. 네, 힘껏이라는 부사는 아까 찐리, 죄리라는 뜻을 나타냈고요. 뒤에 제가 찐리더, 怎么样 动词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어이없다라는 네, 상태동사죠. 상태동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힘껏이라는 부사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1번 간혹 5월이라는 뜻이 되는 게 좋겠죠. 다음은 형용사 부분입니다. 첫 번째 형용사는 신속하다입니다. 여러분 신속하다의 뜻을 보니까 생각나는 중국어가 있으신가요? 네, 迅速라는 뜻이죠. 그 의미는 아주 빠르다, 매우 빠르다, 非常快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事故发生的时候需要迅速的处理라고 했죠. 네, 여기에서도 신속한 처리, 그쵸? 신속하다, 아주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뜻이고요.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가 없었다. 通过消防员们的迅速的处理没有出现人命伤亡. 여기에서 보면은 신속한 대처, 네, 아주 빠른 처리, 빠른 대처라는 뜻이죠. 네, 신속하다라는 말은 한자어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에게 비교적 쉬운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신속하다의 뜻은 非常快라는 뜻으로 기억해 주세요. 다음 단어입니다. 치열하다입니다. 여러분 치열하다 역시 한자어인데요. 激烈라는 중국어와 비슷하죠? 네, 느낌 비슷하죠? 자, 그 의미로는 기세나 세력 등이 아주 맹렬하다라는 뜻인데요. 경쟁을 했을 때 그 경쟁이 비교적 심하다. 좀 그 경쟁이 무섭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예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최근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취업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最近失业者都增加了，所以就业的竞争就非常激烈. 네, 여기에서 보면은 경쟁이 치열하다, 竞争激烈라는 뜻을 나타내죠. 두 번째는요. 기업 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企业间的生存竞争是非常激烈的. 네, 여기에서도 보면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치열하다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경쟁이라는 명사하고 함께 쓰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도 꾸딩따페이로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네, 경쟁이 치열하다입니다. 다음 형용사는 초라하다입니다. 네, 여러분 초라하다는 아주 불쌍해 보인다라는 뜻인데요. 예문을 볼게요. 파티에 초대를 받았지만 옷차림이 너무 초라해 갈 수 없었다. 자,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옷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갈 수가 없었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초라하다는 어떤 모양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그는 젊은 시절 건장했던 모습과는 달리 초라하고 나약해져 있었다. 그 사람이 젊을 때는 아주 건강하고 멋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불쌍하고 약하다라는 뜻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라하다라는 동사는 모양이 불쌍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칸샬린시티. 대형 항공사들이 독차지하고 있던 국제선 시장에 저가 항공사들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더욱 뭐뭐. 1번 신속해졌다. 2번 초라해졌다. 3번 치열해졌다. 4번 풍부해졌다. 답은 치열해졌다죠. 아까 저희가 꾸딩다페로 기억하세요라고 했던 경쟁이 치열하다. 기억나세요?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신속하다의 뜻은 아주 빠르다라는 뜻이었죠. 초라하다의 뜻은 불쌍해 보인다라는 뜻이었고 풍부하다인데 풍부 아주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 보면은 항공사, 저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항공회사들이 서로 경쟁이 너무 심하다라는 뜻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다의 뜻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답은 3번입니다. 의성어 의태어입니다. 카니샤 니생词和你台词. 첫 번째 의태어는 갈팡질팡입니다. 여러분 갈팡질팡은 어떤 방향이나 결정을 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 모양이 중국어로 표현했을 때는 요이부주의 양즈,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업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갈팡질팡 헤매고 있다. 还没有熟悉业务处理事情总是慌里慌张的. 여기에서 갈팡질팡 헤매다라는 뜻은 결정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에도 함께 볼게요. 그녀는 멋진 두 남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那个女人在两个帅气的男生面前慌里慌张的. 여기에서도 갈팡질팡하다는 두 남자 사이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갈팡질팡하다라는 뜻은 결정을 하지 못하다, 요위부주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태어는 오순도순입니다. 여러분 오순도순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거나 아주 행복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의미로는 사이좋게 이야기하거나 지내는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어로는 칭칭르르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데요. 예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설날에는 가족들이 오순도순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설날 알죠 여러분? 除夕的时候家里的人都亲亲热热地聚在一起谈话. 여기에서 오순도순은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모여있는 모양을 얘기하겠죠. 아래에 내 소원은 온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사는 것이다. 我的愿望是和家里人一起亲亲热热的生活. 모여 살다, 오순도순 함께 살다, 역시 행복하게 함께 살다라는 뜻인데요. 자, 여러분 이 오순도순이라는 의태어 뒤에 보면 모여 앉다, 모여 살다처럼 모이다, 聚在一起라는 뜻의 동사가 함께 쓰이고 있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면 편하실 겁니다. 오순도순 모이다. 이것을 고정어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치카니자 리엔시티. 네, 연습 문제를 함께 볼게요. 온 가족이 함께 따뜻한 온천탕에 몸을 담그고 뭐뭐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1번 오순도순, 2번 또박또박, 3번 갈팡질팡, 4번 꼬박꼬박. 네, 답은 1번 오순도순이죠. 네, 오순도순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한 모양을 얘기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오순도순 모이다 또는 오순도순 이야기하다 라는 동사와 함께 쓰이는데요. 뒤에 이야기를 나누다, 즉 이야기하다, 티엔의 뜻이죠. 네, 그래서 답은 오순도순이 좋고요. 2번에 또박또박은 칭칭추추더 시에 또는 칭칭추추더 슈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했죠. 네, 그래서 또박또박 말하다, 또박또박 쓰다 라는 동사와 함께 쓰이고요. 갈팡질팡은 어떤 것을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다, 즉 요이부주의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꼬박꼬박은 한 시간 조 모이젠 시칭이라는 뜻으로 쓰인 을태어였고요. 네, 꼬박꼬박 돈을 넣다, 저축하다, 꼬박꼬박 전화하다 등등으로 거르지 않고 그것을 시간에 맞추어 하다라는 을태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이야기를 행복하게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오순도순이 좋겠죠? 다이어입니다. 도이츠. 네, 첫 번째 다이어는 붙이다입니다. 여러분, 붙이다라는 동사 많이 보셨죠? 네, 한국어에서 붙이다라는 동사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이어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4가지의 다이어의 형태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붙이다의 뜻은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디어샬라이라는 뜻이고요. 벽에 사진을 붙이다, 在墙壁上贴照片. 공책에 메모지를 붙이다, 在本子上贴便条. 네, 이렇게 해서 어떤 풀이나 또는 접착제를 이용해서 거기에 고정시키고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붙이다의 뜻은 취미나 흥미를 가지다, 有兴趣和趣味. 그림에 재미를 붙이다, 对画画有兴趣. 공부에 흥미를 붙이다, 对学习有兴趣. 이렇게 어떤 방면에 흥미나 재미를 가지다, 생기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요. 세 번째 붙이다의 뜻은 이름을 짓다, 起名字라는 뜻입니다. 책에 제목을 붙이다, 给书起个题目. 강아지에게 이름을 붙이다, 给狗狗起名字. 네, 이렇게 起名字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붙이다의 뜻은 대화를 시도하다, 네, 试图对话라는 뜻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을 붙이다, 试图和旁边的人搭话. 네, 이 붙이다는 첫 번째로는 무디어샬라이, 두 번째로는 요兴趣, 세 번째로는 起名词, 네 번째로는 따화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두 번째 다이어는 달다입니다. 달다도 아까 붙이다와 함께 저희가 자주 볼 수 있는 다이어 중에 하나인데요. 달다의 의미를 3가지 정도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달다의 뜻은 끈, 네, 끈은 绳子를 얘기하죠. 끈이나 줄로 매어서 걸려있게 하다, 挂着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옷의 단추를 달다, 在衣服上缝上纽扣, 옷 위에 단추를 걸다라는 뜻이고요. 창문에 커튼을 달다. 여기에서도 커튼을 달다라는 뜻은 이 커튼을 그 위에 고정시키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달다의 첫 번째 뜻은 어떤 것을 이용해서 그곳에 고정을 시킨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두 번째의 달다의 뜻은 이름을 짓다, 지밍스라는 뜻입니다. 글의 제목을 달다, 게 원장 지거题目. 세 번째의 뜻은요, 물건을 설치하다, 안주왕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에 에어컨을 달다, 在房间里装个空调. 사무실에 전화를 달다, 在办公室里装个电话. 네, 이렇게 달다의 뜻을 설치하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달다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은요, 첫 번째는 용绳스 꽈져, 두 번째는 지밍스, 세 번째는 안주왕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는 달다라는 동사입니다. 네, 연습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샬린시티. 그녀는 새로 쓴 시의 제목을 뭐뭐기 위해 고민했다. 이번에 새로 이사온 집에 전화를 뭐뭐. 한국인은 광복절에 집집마다 태극기를 뭐뭐 놓는다. 1번 달다, 2번 베다, 3번 비우다, 4번 붙이다. 네, 답은 1번 달다죠. 네, 그녀는 새로 신시에더 시리 뭐예요? 제목을, 그쵸? 디무 우리 어떻게 했죠? 네, 달다. 지금 밍스, 지금 디무라고 얘기를 했죠. 이번에 새로 이사온 집에 전화를 装电话가 돼야겠죠? 그래서 달다. 한국인은 광푸지의 광복절에 매일家里都有挂着 태극기라는 말이죠. 태극기를 달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달다라는 동사가 되는 게 좋겠죠? 네, 베다와 비우다, 붙이다는 모두 다 조금 어울리지 않는 답입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문법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 위파더 부분. 자,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문법은 총 4가지의 문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문법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법은 한국어에서 분열의 뜻을 나타내는 건의와라는 문법입니다. 네, 여러분 이 건의와를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이유가요. 건의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몇 개의 문법이 비슷한 뜻을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네, 뜻으로는 부단, 얼체더, 빙위, 네, 병렬 어미입니다. 유의어를 함께 잘 볼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을 뿐만 아니라 는 데다가 을 뿐더러 이거 3개가 모두 부단, 얼치의 뜻을 나타내고요. 자, 까우지 고급에서는 건의와라는 부단, 얼치의 문법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역시 부단, 얼치의 뜻으로 쓰이듯이 저희가 동작 동사나 상태 동사와 모두 상관이 없이 뒤에 건의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건의와의 자리에 을 뿐만 아니라 는 데다가 을 뿐더러를 바꾸어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의미로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병렬합니다. 表示前面的句子和后面的句子并列的关系. 예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 친구는 얼굴도 예쁘거니와 마음씨도 착하다. 那个朋友不但脸长得漂亮，而且心地也善良。
네, 여기에서 보면 예쁘거니와라고 해서 거니와가 나와 있죠? 그럼 이 자리에 예쁠 뿐만 아니라 예쁜 데다가 예쁠 뿐더러로 바꾸었어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나는 고기도 싫어하거니와 생선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我讨厌肉而且也不太喜欢海鲜. 네, 저는 고기도 싫어하고요. 생선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니와의 자리에 역시 바꿔보면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또는 싫어하는 데다가 싫어할 뿐더러로 바꾸었어도 되겠죠? 네, 이 문법은 저희가 나중에 문법의 유의어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니와 을 뿐만 아니라 는 데다가 을 뿐더러는 모두 유의어로 볼 수가 있고요. 뜻은 부단, 얼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으랴마는입니다. 네, 여러분 으랴마는은 고급 토픽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문법 중에 하나이고요. 이 문법은 사실 부정적인 면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봐야 하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미로는 뭐뭐을 리가 없겠지만 뭐뭐을 가능성이 없겠지만 이라는 뜻으로요. 表示虽然我推测的内容不可能发生不太会发生不过我还是想试一下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형태로는 동작동사, 상태동사 모두 다 상관없이 뒤에 받침이 있으면 으랴마는, 받침이 없으면 랴마는 형태로 쓰이면 되고요. 그 의미는 앞 문장에 내가 추측한 일의 발생, 발생의 가능성, 발생 가능성이 不怎么有, 그저 별로 없다고 판단은 하지만 그래도 나는 뒤에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뒤에 일을 할 겁니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문을 함께 볼게요. 이 시간에 그 사람이 집에 있으랴마는 전화라도 해봅시다. 这个时间那个人不太在家但是还是想试着打电话. 집에 없을 거라고 내가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전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내가 1등을 할 수 있으려면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我不可能会获得第一名不过我还是尽力去试一下. 여기에서 보면 1등을 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내가 1등을 할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으랴마는은 뭐뭐일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还是想试一下. 네,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세 번째 문법은 기로써니입니다. 자, 여러분 기로써니 역시 위에 두 문법과 마찬가지로 토픽 고급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치오수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그런데 이 문법은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뒤에 반문, 반원주, 네, 반문이 자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기로써니의 형태는 동작동사, 상태동사 상관없이 네, 쇼인 받침도 상관없이 모두 다 기로써니를 쓰시면 되고요. 그 의미는 앞 문장의 일을 인정하지만 뒷 문장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네, 就算怎么样, 怎么样이란 뜻인데요. 주로 반문에 쓰입니다. 그 유의어로는 유의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就算의 뜻을 가진 기본형인 아어도, 더라도, 을지라도, 을지언정, 을망정, 다고해도, 다고해서, 은들, 다손치더라도가 모두 다 유의어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유의어는 모두 다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예문을 자세히 볼게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기로써니 직접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就算心里不那么喜欢，有必要这么直接说出来吗?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말을 반문으로 표현한 거죠. 두 번째 문장은요. 돈이 없기로써니 도둑질을 하면 되겠는가? 就算没钱要偷别人的东西可以吗? 不可以라는 뜻이죠. 그쵸? 네, 돈이 없어도 도둑질을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의 반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로써니가 다른 就算의 문법과 다른 점이 있다면 뒤에 반문을 함께 쓸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토픽 고급에서는 만약에 기로써니가 답이 된다면 뒤에 반문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문법은 다기보다입니다. 네, 다기보다의 뜻은 表示前后的内容相比后面的内容更好라는 뜻인데요. 네, 비교하는 문법이죠. 의미로는 앞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뒷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뜻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네, 前后相比的话还是后面的比较好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함께 볼게요. 그녀는 똑똑하다기보다 현명한 여자입니다. 与其说那个女人聪明，不如说她是个心灵的女人. 똑똑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그는 나를 도와주려고 했다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 与其说那个人帮助我，还不如说是满足他自己的利益. 도와주려고 했다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는 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기보다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뒤에 문장이 더 맞다, 더 옳다, 더 낫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자,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看一下练习题. 이 식품은 비타민도 뭐뭐 고기와 콩에 비해 단백질 함량도 높아서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1번 풍부하거니와 2번 풍부하랴마는 3번 풍부하기로써니 4번 풍부하다기보다. 네, 답은요. 1번 풍부하거니와 죠. 이 식품은 食品, 비타민 也丰富, 그리고 고기와 콩에 비해서 肉和豆比较起来的话蛋白质的含量也高, 所以对身体非常好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병렬이 나와줘야겠죠. 풍부하랴마는 했을 때는 으랴마는 풍부하지 않겠지만 이라는 뜻으로 뒤에 어떤 일을 试一试라는 뜻이 나와야 되고요. 풍부하기로써니의 기로써니는 就算의 뜻으로 앞과 뒤가 좌안저가 돼야 되겠죠. 네, 풍부하다기보다는 앞과 뒤를 비교하는 문장인데 이 문장은 비교가 아니라 병렬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답은 1번 풍부하거니와가 답이 되고요.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비타민 도라는 예라는 문법이 나왔어요. 그쵸? 네, 이렇게 예라는 문법이 나온다면 뒤에 오는 문법 또한 병렬, 핑리가 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거니와의 문법을 선택할 때는 앞에 도가 있는지를 잘 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希望大家课后多多复习。 여러분 열심히 복습한 후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